여러분, 바닥 경제가 꿈틀댄다. 사실일까요? 그런 단서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닥 경제가 실제로 꿈틀대고 있어요.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9.5%입니다.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떨어졌어요. 중대형 상가라면 300제곱미터 이상을 말하잖아요. 300제곱미터. 근데 이게 9.5%가 됐으니까 전분기 대비해 보면요,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예, 거의 말입니다. 0.9% 정도 뚝 떨어졌습니다. 0.9%. 야,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2021년 1분기 지금 8.9%의 공실률이 있었거든요. 서울 시내 전체에. 그러던 것이 2021년 3분기에 9.7%까지 늘어났습니다. 9.7%까지. 이것이 말입니다. 2021년 4분기에는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굉장히. 거의 말입니다. 10%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22년 올해 1분기에 9.5%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소형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형 상가도. 소규모 상가도 6.5% 지금 2021년 1분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작년 3분기에는 6.7%까지 올라갔던 것이 다시 6.5%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말은 창업을 많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디에서 창업을 많이 하느냐? 주로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에 창업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뭐 당장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홍대 아니요, 홍대. 연남동, 합정동, 뭐 이런 쪽, 동교동 일대. 여기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1분기에 4.2%까지 지난해 올랐다가 지난해 4분기에는 2.9% 떨어졌거든요. 원래 1분기에는 0.9%까지 0.9%. 여기는 지금 상가가 없다는 거예요. 상가가 없다. 연남동이나 아니면 동교동 일대나 아니면 홍대 앞에는 상가가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찜을 한다는 이야기죠. 먼저 찜을 한다. 그래서 상가 자체가 어렵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강남구에 압구정 상권도 있잖아요. 여기도 말입니다. 이게 워낙 빠르게 변하니까 상가 자체의 어떤 모양새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것을 보면 말입니다. 중구 명동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게 상가 공실률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2021년 1분기만 하더라도 38.4%였는데 이게 4분기에는 50.1%까지 올라갔거든요. 명동이. 그런데 지금 40.9%. 그야말로 명동에 가보면요. 인테리어 한이라고 정신없어요. 인테리어 한이라고. 인테리어 한이라고 진짜 정신이 없다니까요. 그만큼 상가가 지금 좋아진다.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나서는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게다가 마포구 연남동이나 동교동 일대 한번 보세요. 4.2%였던 어떤 상가 공실률이 지금은 0.9%까지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명동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외국인들이 아직은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명동은 직장인들의 상권이잖아요. 또요. 이제 직장인들이 그리 많이 몰리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안 오니까 이제 명동은 직장인 차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명동이 이렇게까지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많이 좋아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나마 아직까지 보복 소비가 일어난다 이렇게는 못 느끼는데요. 보복 소비까지는 못 느끼지만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분명해 보여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옛날에는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많이 다닌다는 자체가 여러분 바닥 경제가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는요 어쩌면 진짜 행운이라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말입니다.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내수가 엄청 심각하거든요. 저는 내수가 좋다 자꾸 하는데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소매 판매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나마 지금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고 나서 내수가 좋아지면 소비가 좋아지거든요. 소비가 좋아지면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이 점점 솟아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어디까지 이게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 분명한 지표는 없어서 장담하기는 이러지만 좋아지긴 좋아질 거예요. 그러나 한계는 있다고 합니다. 왜 한계가 있느냐? 돈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 소비할 돈이 없다. 그래서 소비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소비가 일어난다는 거. 문제는 수출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수출이 그만큼 좋아져야 되는데 수출이 망가지고 있으니까 소비라도 지금 활성화가 돼서 우리 경제의 어떤 디딤돌이 돼줘야 된다. 이런 생각 저는 많이 합니다. 기업들도 투자 안 하거든요. 설비 투자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만큼 우리 경제 성장률에 지금은 수출이 담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앞으로는 내수가 어느 정도 담당을 해줘야 합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됐으니까 충분히 담당해 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쓸 돈이 없으면 충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분명한 것은 바닥은 살아난다. 제가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제 이야기를 알고 이미 창업을 준비하고 계약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제는 뭔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뭔가 먹고 살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이 많이 나와서 우리 경제가 어디서든 훈풍이 불어서 나중에는요 활력이 넘치는 경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